자, 이번에는 8단원 중에서 비열과 팽창 중에서도 비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열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개념이 있는데 바로 열량이라는 개념입니다. 열량은요, 기호로는 대문자 Q라고 쓰고요. 역시나 기호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휘어진 이탈릭체로 표현하게 됩니다. 열량의 정의는요, 온도가 다른 물체 사이에서 이동하는 열의 양입니다. 온도가 다른 물체 사이에서 이동하는 열의 양. 자, 에너지라는 것은요,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열 에너지라는 것도 역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데, 이때 열 에너지가 높은 것은요, 온도가 높은 것을 뜻하고요. 온도가 높은 곳에서 열 에너지가 낮은 온도가 낮은 곳으로 흐르겠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요, 이렇게 열이 이동할 때 세 가지 방법이 있었다. 전도, 대류, 복사라는 거였고요. 오늘 배울 것은요, 온도가 다른 두 물체, 즉 A라는 물체는 온도가 높고요. 따라서 열 에너지가 많고, B라는 물체는 온도가 낮아서 열 에너지가 작을 때 A에서 B로 이동하는 열의 양을 바로 열량이라고 합니다. 자, 열량의 단위는요, 칼로리 혹은 킬로칼로리의 단위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1칼로리는요, 다시 말해 0.001킬로칼로리를 이야기를 하고요. 1킬로칼로리는 다시 1000칼로리를 뜻합니다. 에너지라는 것의 단위는 보통 줄이라고 해서 대문자 J 이렇게 쓰고 줄이라고 읽는데요. 열 에너지는 특별한 단위인 킬로칼로리나 혹은 칼로리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1칼로리는요, 약 4.2 줄이라는 에너지의 단위와 같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그렇다면 이 1킬로칼로리라는 열량은 어떠한 만큼의 크기인지 알아볼까요? 바로 물 1kg을 온도를 1도씩 높이는데 필요한 열의 양, 즉 열량입니다. 그러니까 1kg의 물이 있는데 이 1kg을 1도씩 높이는데 얼마나 많은 열이 가해졌는지 그게 바로 1kcal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열량과 온도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다음과 같이요. 3개의 물을 담은 컵이 있고요. 이쪽에는 1kg의 물, 1kg의 물, 그 다음에 C에는 2kg의 물이 들어 있습니다. 열량은 A는 1kcal, B는 열의 양이기 때문에 가해준 열 에너지 A의 2배인 2kcal, C도 역시 2kcal이고요. 이때 온도 변화가 1도씩, 2도씩, 다시 1도씩 이렇게 있는 비커입니다. 자, A와 B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A랑 B에서 A도 1kg의 물, B도 1kg의 물 모두 질량이 같죠? 질량 똑같이 1kg 물이요. 같을 때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1kg의 물이요. 여기에서는 1kcal의 열량을 주었고요. 여기에서는 2배인 2kcal의 열량을 주었을 때 온도 변화를 보면은 A에서는 1도밖에 변하지 않았지만 B에서는 2도, 2배의 온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체의 가한 열량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크다. 즉 A, B 질량이 같을 때 물체에 가해준 열량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커진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A랑 C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번에는 A와 C는요. 똑같이 1도의 온도 변화를 했네요. 그러니까 온도 변화가 같습니다. 온도 변화가 같을 때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온도 변화가 같을 때는요. 보니까 여기서는 1kg, 여기서는 2kg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여기 C에서 가해준 열량이 A보다 더 컸기 때문에 물체의 가한 열량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엔요. B랑 C랑 비교를 하면요. B에서도 똑같이 2kcal 그리고 C에서도 똑같이 2kcal 두 개의 열량이 같습니다. 가해준 열의 양, 열량이 같을 때는요. 질량이 클수록 즉 C가 B보다 2배 더 크죠. 질량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작다. 이렇게 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열량을 가했을 때는 질량이 더 큰 쪽이 온도 변화가 작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요. 질량이 같을 때 물체에 가한 열량이 클수록 온도 변화도 크기 때문에 열량과 온도 변화는 서로 비례 관계가 되겠네요. 두 번째를 비교를 해보면 온도 변화가 같을 때는요. 질량이 클수록 물체에 가한 열량도 커집니다. 그래서 질량과 열량도 역시나 온도 변화가 일정할 때는 비례 관계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열량이 같을 때는요. 질량이 클수록 온도 변화는 작습니다. 질량이 작을수록 온도 변화는 더 커지겠죠. 그래서 열량이 같을 때 질량은요. 온도 변화와 반비례하고요. 반비례니까 역수에 비례한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비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열이라는 것은요. 기호로는 소문자 C라고 쓰고요. 역시나 기호이기 때문에 이탈릭체 기울어지게 사용돼야 됩니다.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입니다.
단위를 살펴보면요. 단위는 킬로칼로리 퍼라고 읽습니다. 그 다음에 킬로그램 곱하기 온도 변화입니다. 어떤 물질 1kg을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기 때문에요. 얘네들 이 비열이요. 비열이 크다라는 것은 1kg을 1도씩 올리는데 많은 열량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비열이 작다라는 뜻은 1kg을 1도씩 올리는데 적은 열량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비열이 크다. 즉 같은 열량을 준다고 해도요. 온도 변화가 작다. 비열이 작다라는 것은 같은 열량을 준다고 하더라도 온도 변화가 큽니다. 때문에 비열이 작은 것은요. 온도가 빠르게 올라갔다가 빠르게 식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비열이 크다라는 것은 온도가 천천히 올랐다가 천천히 식을 수밖에 없겠죠. 이 비열은요. 공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비열은요. 단위랑 한번 써볼게요. 단위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는요. 물질의 질량 여기 킬로그램의 단위고요. 곱하기 온도 변화 주로 우리는요. 섭씨 온도 몇 도씨 하는 것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열량 여기서는 킬로칼로리가 사용됩니다. 바로 이게 비열의 공식입니다. 자, 그런데요. 비열이라는 것을 이 공식을 살펴보면요. 비열과 열량은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비례하고요. 반대로 비열과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는 반비례 관계를 가집니다. 비열은 기호로요. C라고 쓴다고 했고요. 질량은 기호로 M, 온도 변화는 델타 T. 여기선 섭씨 온도기 때문에 소문자 T로 썼고요. 열량은 대문자 Q 이렇게 쓴다고 했습니다. 자, 다음은요. 열량도 이 공식을 가지고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쪽에 있는 거 이항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열량은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와 같은 공식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물의 비열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물의 비열, 즉 물을 1kg의 물을 1도씩 올리는데 1kcal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음 공식에서도 알 수 있지만 여기 반드시 킬로칼로리가 들어가고 여기는 킬로그램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에서 물질의 질량이 그램으로 주어졌는지 혹은 킬로그램으로 지어주었는지 혹은 열량이 단위가 킬로칼로리로 주어졌는지 칼로리로 주어졌는지 이거 단위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물의 비열은요. 물 1kg의 온도를 1도씩 높이는데 1칼로리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1kcal per kg 곱하기 도씨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비열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비열의 특징. 첫 번째, 비열의 특징은요. 비열은요.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즉, 물의 비열 다르고 에탄올의 비열 다르고 이렇게 각각 물질의 성질마다 다르기 때문에요. 물질의 특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의 특성이다. 자, 두 번째로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비열이 크다. 이 말은요. 즉
온도를 높이는데 더 많은 열량이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온도를 높이는데 많은 열량이 필요하다. 또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요. 온도가 잘 변하지 않는다. 온도가 잘 변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요. 물은요. 비열이 높은 물질의 대표적입니다. 근데 인간의 몸은요, 약 60에서 70% 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은요, 1도씩, 2도씩 올라가는데 굉장히 많은 열량이 필요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기에 걸려서 온도가, 체온이 높아지는 것은 굉장히 비급한 상황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 몸에 채우고 있는 물의 비열이 작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체온이 쉽게 올라갔다 쉽게 내려가게 될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처지에 놓여지게 되겠죠? 자, 다음 비열과 온도 변화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비열과 온도 변화 그래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열과 온도 변화 그래프고요. X축은 시간, 분해 단위의 시간이고요. Y축은 온도입니다. A라는 물질은요. 시간에 따라 온도 변화가 이렇게 커졌고요. B라는 물질은 시간에 따라 온도 변화가 A보단 크지 않았습니다. 이때요. 온도 변화가 크다라는 것, 똑같은 열량이 주어졌을 때 온도 변화가 더 큰 A는요. 비열이 작은 물질, 그리고 똑같은 열량을 주어졌을 때 온도 변화가 작은 것을 비열이 큰 물질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요. 열량이 같을 때 똑같은 세기의 불꽃으로 가열을 시켜 주었을 때 비열이 큰 물질은 작은 물질보다 온도 변화가 작습니다. 즉 온도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열은요. 온도 변화와 반비례 관계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비열이 크다라는 거 온도 변화가 적다, 비열이 작다는 거 온도 변화가 크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량과 온도 변화입니다. 질량과 온도 변화 역시 그래프로 한번 알아볼게요. X축은 시간이고요. Y축은 온도입니다. A라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요. 온도 변화가 커졌고 B라는 물질은 시간에 따라 온도 변화가 A보다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이때 A의 물질은요. 질량이 작은 물질 그리고 B는 질량이 큰 물질입니다. 즉 똑같은 열량, 똑같은 열의 세기로 A랑 B의 물질을 가열시켰을 때 열량이 같을 때 질량이 작을수록 온도 변화는 큽니다. 즉 질량과 온도 변화는요. 서로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무거울수록 온도 변화는 작아지고요. 질량이 작을수록 즉 가벼울수록 온도 변화는 더 커집니다. 우리 이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같은 종류의 물질 자, 같은 종류의 물질이라는 것은요. 비열이 같다라는 뜻인데요. 이 비열이라는 것은 물질의 특성을 이야기를 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류가 같은 물질이다. 즉 비열이 같을 때는요. 열량이 클수록, 즉 가해주는 불의 세기가 클수록 온도 변화는 커지겠죠. 이번에는요. 같은 종류 물질 그리고 질량이 같다. 즉 비열과 질량이 같을 때요. 자, 이번에는 같은 종류의 물질, 즉 비열이 같고 열량이 같을 때를 볼게요. 열량이라는 것은요. 똑같은 불의 세기로 가열을 시켜 주었을 때 질량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더 어떻게 된다고요? 작다. 열량과 비열이 같을 때는 질량이 클수록 똑같은 열로 가열을 시켜줬을 때 온도 변화가 더 작아집니다. 자, 다음은요. 질량과 열량이 같습니다. 물질의 종류가 다르고 그리고 물질의 종류인 비열이 다를 때요. 질량과 열량이 같은 경우입니다. 이때는요. 비열이 큰 물질 온도 변화가 더 작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열이 큰 물은요. 온도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같은 종류의 물질이니까 비열이 같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온도 변화가 같을 때 질량이 클수록 열량이 더 커지겠죠. 같은 종류의 물질을 똑같이 1도씩 올리려고 할 때요. 질량이 클수록 더 무거운 물 쪽일수록 가해주는 열량이 커지겠죠. 그래서 열량과 온도의 변화, 열량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크기 때문에 얘네들은 같이 비례관계, 질량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작기 때문에요. 얘네들은 서로 반비례. 비열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작기 때문에 얘네들도 반비례 관계. 그리고 질량이 클수록 열량도 크기 때문에요. 얘네들은 비례 관계가 되겠죠. 다음은요. 비열에 의한 현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비열에 의한 현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몸 속의 물입니다. 우리의 몸은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6에서 70%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물은요. 상대적으로 비열이 꽤 큰 물질이에요. 비열이 크다라는 것, 즉 온도 변화가 잘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요. 우리 몸인 약 37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잘 나오는 예 중에 하나인데요. 모래와 물이 있는데 물은 대체로 비열이 높고요. 상대적으로 모래는요. 비열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모래는 온도 변화가 더 많겠죠. 그래서 낮에는요. 우리 해안가 가면은 물에서는 조금 시원하지만 밖에 나와서 백사장에 있는 모래를 밟으면 모래가 매우 뜨겁다고 느껴지잖아요. 바로 이 비열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모래는 낮에는요 쉽게 뜨거워지고요. 밤에는 쉽게 차가워집니다. 즉 온도 변화가 잘 일어나기 때문이죠. 이것 때문에요. 같은 이유로 해안 지역에서는요. 내륙 지방보다 일교차가 작습니다. 해안 지방, 내륙 지역보다
일교차가 작다. 이 일교차라는 것은요, 하루 동안의 온도 변화입니다. 낮과 밤의 온도 변화의 차이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해안지방은 물과 가까이 있고요, 내륙지방은 땅과 가까이 있다 보니까 내륙지방은 해가 내릴 때는 오후 동안은 매우 뜨거워졌다가 해가 지는 밤 시간에는 온도가 매우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 변화, 즉 하루 동안의 일교차가 더 해안지방보다 크겠죠. 자, 4번 해안 지역에서 낮에는 해풍, 밤에는 육풍이 분다고 합니다. 이거 한번 그림으로 살펴볼게요. 자, 다음은 해안 지역에서 모습인데요. 이곳은 육지, 여기는 바다입니다. 낮에는 태양이 매우 강렬하게 내리쬐다 보니까 육지가 바다보다 온도가 더 높아집니다. 더 뜨거워지면요, 육지에 있던 공기의 입자들이 서로 뜨거워지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서로 밀어냅니다. 밀어내다 보니까 공기의 밀도가 낮아지면서 낮아진 밀도는요, 이렇게 위로 떠오르게 되죠. 위로 떠올라서 흐르다가 바다 쪽에서 다가오면 이 공기는요, 식게 되면서 다시 입자 운동이 둔해지고 둔해진 입자들이 이렇게 가깝게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따뜻해진 공기보다 밀도가 큰 공기 입자들이 아래로 내려오고요. 아래로 내려오면서 바로 바다에서 육지로 부는 해풍이 불게 됩니다. 자, 이번엔 해가 진 밤입니다. 밤이 되면요, 이번에는 육지가 바다보다 온도 변화가 크기 때문에 더 빨리 식겠죠. 이번에는요, 공기의 입자가 바다 쪽에서 육지보다 조금 더 온도가 높은 바다 쪽에서 공기의 입자가 더 빨리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입자와 입자 사이를 서로 밀어내면서 밀도가 낮아집니다. 이렇게 밀도가 낮아진 공기는 다시 위로 이렇게 흐르고요. 위로 갔다가 바다 쪽으로 가게 되면서 바다 쪽에서는 공기가 차갑기 때문에 쉽게 식어지겠죠. 식다 보니 공기 입자의 운동이 둔해지다 보니까 입자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공기의 밀도가 서로 입자가 가까워지면서 밀도가 커지면서 아래로 흐르고요. 때문에 육지에서 바다로 부는 육풍이 불게 됩니다. 바로 비열의 차이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페이지 145페이지 한번 풀어보고 답을 맞춘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열팽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팽창입니다. 자, 열팽창이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열팽창은요, 온도에 따라서 물체의 길이나 부피가 변하는 현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온도에 따라 물체의 길이나 혹은 부피가 변하는 현상, 바로 이것을 열팽창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온도에 따라서 물체의 길이나 부피가 변할까요? 이것은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입자의 운동과 관련이 있는데요. 온도가 높아지면은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입자의 운동도 매우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활발해져 입자들은요, 입자 사이가
점점 멀어지게 되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물질의 부피가 증가하거나 혹은 길이가 길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온도 변화가 클수록 열 팽창 정도도 커집니다. 온도 변화가 클수록 열 팽창 정도가 크다. 즉, 온도가 많이 높아질수록 열 팽창도 커지고요. 온도가 적게 변화되면 열 팽창 정도는 작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물질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열 팽창 정도가 다릅니다. 물질의 상태, 우리가 알고 있는 세 가지의 상태가 있습니다. 바로 고체, 액체, 기체인데요. 기체는요, 액체보다 온도를 더 올렸을 때 열 팽창 되는 그 정도가 훨씬 더 크고요. 그리고 액체는 고체보다 훨씬 더 열 팽창 되는 정도가 큽니다. 그래서 기체일 때 온도를 높이면은 기체 사이의 입자들이 훨씬 더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부피가 커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고체의 열팽창부터 알아볼게요. 고체의 열팽창. 고체의 열팽창은요, 말 그대로 열에 의해 어떠한 고체 물질의 길이나 혹은 부피가 증가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요, 바이메탈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바이라는 것은 이렇게 쓰는데요, 두 개의 메탈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바이메탈은요, 어떤 거냐면 열팽창 정도가 다른 두 금속을 붙여놓은 장치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그림으로 볼게요. 첫 번째 메탈은요, 이렇게 A라는 메탈이 있고요. 또 다른 종류의 B라는 메탈이 있다고 해볼게요. A는요, 열팽창 정도가 크고 B는 A에 비해서 열팽창 정도가 작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이 금속에 두 개 똑같이 열이 가열되어 있을 때 열팽창이 큰 A는요, B보다 더 길이가 길어지게 됩니다. 팽창 정도가 큰 A 메탈이 B보다 더 길어지게 되고요. 이렇게 길어지는 효과에 의해서 A 메탈은요, B 쪽으로 이렇게 휘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즉, 이렇게 바이메탈이 휘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러한 바이메탈은요, 첫 번째 전기 다리미에 이용이 되는데요. 여기 열선이 있는 부분에 회로에요, 바이메탈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평소 온도가 낮을 때는 A와 B의 바이메탈이 이렇게 회로와 연결이 되어서 여기 뜨겁게 열선이 흐르게 도와주는데, 만약에 이 다리미가 과열이 됐을 때는 더 이상 뜨거워지면 안 되기 때문에요, 여기 있는 바이메탈이 열팽창이 적은 금속 쪽으로 휘게 됩니다. 열팽창이 작은 쪽으로 이렇게 휘게 되겠죠. 그렇다면 회로가 끊기기 때문에 더 이상 이 회로에는요, 전류가 흐르지 않고 뜨거워진 열선이 조금 식어지는 효과가 생기게 되겠죠. 이렇게 휘는 것에는요,
열팽창이 아래에 있는 금속이 더 큽니다. 자, 다음은 화재 경보기에 얘가 나와 있는데 화재 경보기는요, 일정한 열을 감지하게 되면은 회로가 연결이 되면서 화재 경보기가 울리게 됩니다. 자, 여기 화재 경보기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제 울리는 종이고요. 여기 경보기가 다음과 같은 회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쪽에 바이메탈이 있는데요. 평소에는 회로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가 열을 감지하게 되면은 팽창 정도가 작은 쪽으로 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모양이 되고요. 다음과 같이 휘어진 바이메탈을 통해서 회로가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종이 울리게 되겠죠? 알람이 울리게 됩니다. 여기 이 바이메탈에서 재밌는 것은 열팽창이 큰 A라는 금속과 열팽창이 작은 B라는 금속이 있는데 온도가 높을 때는 당연히 A가 팽창이 매우 커지고 그 다음에 B가 열팽창이 작기 때문에요. 열팽창이 항상 작은 쪽으로 이렇게 휘어지게 됩니다. 가열됐을 때의 모습이고요. 만약에 온도가 낮아져서 반대로 수축이 일어났을 때는 B열이 높은 A는요, B보다 더 작게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B의 길이가 더 길어지게 되고요. B의 길이가 길어지다 보니까 이번에는 더 작은 A 쪽으로 휘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겠죠. 즉, 열팽창이 잘 일어나는 금속은 열수축도 잘 일어나기 때문에 수축이 일어날 때는 열팽창이 잘 되는 쪽으로, 그리고 또 열팽창이 뜨거워져서 가열이 될 때는 열팽창이 잘 되지 않는 금속 쪽으로 휘어진다는 것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열팽창, 우리 고체 열팽창 이용하는 예가 나와 있는데, 자, 책을 보면요. 첫 번째, 철근과 콘크리트 건물이 있습니다. 철근과 콘크리트는요, 열팽창 정도가 비슷하대요. 그래서 둘 다 건물의 건축 자재로 사용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똑같이 비슷한 팽창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물에 있는 균열이 잘 생기지 않겠죠? 자, 두 번째로 유리병에 금속 뚜껑이 있습니다. 금속 뚜껑은요, 보통의 유리병보다 열팽창이 더 잘 되기 때문에 유리병의 뚜껑이 잘 안 열릴 때는요, 뜨거운 물로 금속 뚜껑을 씻겨주면은요, 이 안에서 팽창이 일어나기 때문에 유리병과 잘 분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의 이음새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다리의 이음새, 즉 철로나 이런 다리의 이음새에 틈을 만들어주면요. 여름 더운 날 이것들이 팽창이 되면서 서로 만나게 되고 겨울 때는 또 수축이 되겠죠. 수축이 되면서 바로 이런 현상을 통해서 다리와 혹은 철로의 틈새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가스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의 가스관 디귿자로 되어 있는데요. 이 안이 이렇게 생겨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음새가 있잖아요. 이 안에서 금속이 팽창이 되고 수축이 되는 것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여름에는 약간 가스관이 팽창이 되고 겨울에는 수축이 됩니다. 만약에 일자로 가스관을 만들었다면요, 여름에는 팽창되고 겨울에는 수축이 되면서 가스관이 이렇게 부러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큰 사고가 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액체의 열팽창을 한번 보겠습니다. 액체의 열팽창. 액체도 마찬가지로요. 액체로 된 물질도 열팽창이 가능한데요. 예를 보면요. 첫 번째,
온도계가 있습니다. 온도계를 보면요, 이 끝에 이렇게 금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몸에다가 두게 되면 우리 몸의 체온과 금속의 부분이 열평형을 이루게 되고요. 이 열평형을 통해서 안에 있던 수은이라는 액체 금속이요, 팽창을 시작해서 우리 몸에 맞는 온도가 되는 눈금이 될 때 멈춥니다. 이때 우리가 온도를 읽어줄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음료수병을 보면요. 음료수병 병 안에 음료수가 끝까지 가득 채워 있는 게 아니라 이만큼 좀 남겨 있는데요. 이것도 액체의 열 팽창에 의해서 액체가 병보다 팽창이 더 돼서 터질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나머지 페이지 풀어보고요. 선생님이랑은 150페이지 이어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15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X축은요, 시간, Y축은 온도입니다. A는 온도 변화가 크고요. B라는 건 온도 변화가 작네요. 시간에 따라서 온도 변화가 크고 B는 온도 변화가 작다. 자, 우선 이것부터 볼게요. 비열의 공식부터 보겠습니다. 비열은 물체의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분의 열량이라고 했어요. 문제 첫 번째 보면요. A가 B가 같은 물질이래요. 같은 물질이라는 것, 즉 비열이 같다라는 뜻입니다. 이때 비열이 같을 때, 자, 그리고 여기에서 열량도 일정합니다. 열량은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가열해주는 불의 세기. 불의 세기와 비열이 같을 때 두 질량과 온도 변화의 관계를 묻는 건데요. 질량이 온도 변화 서로 같이 분모에 있잖아요. 이럴 때는 반비례 관계인데요. 혹시 이게 헷갈릴 경우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일정하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1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비열이 1, 열량이 1. 자, 1이라는 것은 고정이 되어 있고요. 질량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질량이 1kg일 때 온도 변화는 1이 되어야 1이 되겠죠. 1분의 1은 1이니까요. 자, 이번에 질량이 증가했을 때 온도 변화를 곱해서 열량분의 1이 되려면요. 여기가 1이 되어야 되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3일 땐 마찬가지로 3분의 1이 되어야 여기가 1이 되면서 1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질량은 증가할 때 반대로 온도 변화는 어떻게 되나요? 감소하겠죠. 그래서 둘의 관계는 서로 반비례다 이렇게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A, B의 질량이 같은 경우래요. 질량이 같은 경우 열량은 같고요. 이번엔 다른 물질입니다. 대신에 질량이 같을 경우 온도 변화와 비열의 관계를 묻는 건데, 자, 볼까요? 비열은요, 온도 변화 1과 같으니까 온도 변화분의 1에 비례한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즉, 비열과 온도 변화는 역시 반비례 관계입니다. 이것도 잘 어려울 땐요, 여기 질량을 1, 열량을 1이라고 한다면 비열이 1일 때 온도 변화 1이 돼야 되고요. 비열이 2일 때 온도 변화는 2분의 1이 돼야 되겠죠. 역시 비열이 3일 때 온도 변화 3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열이 증가할 때 온도 변화는 감소가 되니까 서로 반비례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유제 1번 볼게요. 유제 1번에는요. 자,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 C까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A, B, C가 같은 물질, 즉 비열이 같을 경우 질량이 가장 큰 것, 비열과 열량이 같은 경우인데요.
질량과 온도 변화는 서로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가장 큰 A가 질량이 가장 작고 그 다음 B, 그 다음 C, 그래서 C의 질량이 가장 크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이번에는요. 질량이 같은 경우라고 합니다. 질량이 같을 때 비열과 온도 변화의 관계입니다. 질량이 같을 때 비열과 온도 변화이기 때문에 둘 역시 반비례 관계죠. 그래서 온도 변화가 큰 A가 가장 비열이 작고요. 그 다음 B, 그 다음 C가 가장 크겠죠. 자, 2번 한번 볼게요. 유제 2번입니다. 유제 2번에서는요. 그래프를 한번 보면 A는요. 처음에 똑같이 10도씨였는데 3분 후 A는 70도씨가 됐고요. B는 30도씨가 됐습니다. 그래서 온도 변화는 처음 10도씨에서 시작이 됐으니까 여기서는 60도, 여기서는 20도가 됩니다. 이때 같은 열량이래요. 열량이 같고요. 오른쪽 변화가 이렇게 됐을 때 그리고 같은 물질이라니까 비열도 같겠죠? 자, 질량의 비를 나타낸 거래요. 다시 한번 우리 비열 공식을 써주면요. 비열은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분의 열량. 이때 같은 것은 열량과 비열이고요. 질량과 온도 변화는 반비례 관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A의 질량 대 B의 질량은 즉 A분의 1 온도 변화 대 그다음에 온도 변화 B의 온도 변화 분의 1과 반비례하는 이러한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자, 온도 변화 볼게요. A는요. 온도 변화가 60도이고요. 그다음 60도분의 1이라고 써볼게요. B는요. 온도 변화가 20도씨였습니다. 그렇다면 질량과 온도 변화는 반비례 관계니까요. A의 질량 비율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온도 변화 비의 반대, 반비례와 같다. 즉 역수와 같다. 자, 다음을요.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게 되면 60분의 1대 60분의 3이 되니까요. 약분되면서 1대 3이라는 비율을 갖게 되겠죠. 자, 다음은 유형 2를 보겠습니다. X축은 시간, 그리고 Y축은 역시나 온도입니다. A라는 물질은 원래 온도가 높았던 거였고요. B라는 물질은 온도가 낮았는데 A와 B가 만나면서 서로 열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열의 이동 방향은 A에서 B로 이동을 했을 것입니다. 자, 온도 변화는요. A가 처음에서 시작한 온도에서 열평형을 이룬 만큼이고요. B가 처음에 있던 온도에서 열평형을 이룬 만큼 온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즉 A의 온도 변화가 더 많았기 때문에 A는요. B보다 비열이 더 작겠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비열이 더 크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열평형을 이룬다는 것, 즉 A에서는 열을 잃었고 B에서는 A로부터 열을 얻었지만 이 열이 이동한 것은 열의 이동, 즉 이것을 열량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A에서 잃은 열량과 B에서 얻은 열량은 같습니다.
온도 변화와 관계없이 A에서 잃은 이 열량, B에서 얻은 열량은 항상 같습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비열 공식을 볼게요. 비열은 물체의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분의 열량 이라고 했는데요. A, B가 같은 물질이라고 해본대요. 자, 비열이 같은 경우, 즉 같은 물질일 때는 비열이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열량, 열의 이동이 같죠? 잃은 열량, 얻은 열량이 같으니까요. 이때 질량과 온도 변화는 서로 반비례 관계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A와 B를 봤을 때 같은 물질이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큰 A의 질량이 B보다 작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요, 얘네들의 질량이 같다라고 합니다. 질량이 같을 때 역시 비열은 온도 변화와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온도 변화가 더 큰 A가 비열이 더 작고 B의 비열이 더 크겠죠. 자, 그래서 유제 3번을 보면요. 유제 3번에서 봤을 때 A, B, C가 같은 물질일 경우, 즉 비열이 같을 때 질량을 비교를 해보면요. 질량은 온도 변화와 반비례이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가장 작은 A의 비열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 B, 그 다음 C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질량이 같을 경우 비열을 비교하면 역시 온도 변화라는 것은 비열과 반비례이기 때문에요. 온도 변화가 가장 작은 A의 비열이 제일 크고 그 다음 B, 그 다음 C 이렇게 답을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